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썰.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물어보셨죠. 대기업, 중견기업 생산지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이거 말고도 뭐 직업은 많고 이것보다 좋은 직업도 있어요. 예, 직업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무슨 뭐 대기업, 중견기업이 무슨 생산직이 무조건 뭐 최고다. 뭐 이 직업보다 능가하는 거 없다. 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아니면 뭐 할 거 없다 그것도 아니고. 근데 가야 되는 이유라기보다는 가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꼭 가야 되기보다 가면 웬만한 곳보다 웬만한 데 취업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여기 하면 죽는다. 그건 아니지. 근데 여기에 취업되면 그래도 요즘 시국에 또 괜찮은 거죠. 요즘 같은 시국에. 그러면 단적으로 해줄까요? 단적으로. 중견기업 이상급 되는 회사 생산직에 어, 채, 일하기만 하면 웬만큼 먹고 사는 거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중견기업 이상 되는 생산직에 가면. 회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이상이 가장 많은 게 뭐냐 하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가 완성차가 대기업이잖아요. 보통 완성차를 이제 도와주는 그 부품을 납품해주는 기업이 1차 밴드, 1차 밴드, 1차 협력인데 1차 협력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지금 뭐 1차 밴드 여러분들 연봉 아실지 모르겠는데 1차 밴드 정도 들어가더라도 연봉이 5천이 넘습니다. 5천 정직원 기준으로. 5천이면 큰 돈이죠. 물론 그만큼 빡세게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연봉 상승이 높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보다 더 주는 것도 있어요. 특히 지방 같은 데서 중견교육 이상급만 들어가면 뭐 결혼하고 먹고 사는 건 다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돈도 돈이지만 뭐 지방의 물가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 충분히. 내가 여기서 뭐 정부 치고 다니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견기업 이상급 정도 되는 회사 다니면 생각 이상으로 복지가 많습니다. 솔직히 공무원 부럽지 않습니다. 공무원 복직해봐야 연금밖에 없잖아요. 연금과 철밥통. 물론 그것도 참 복지긴 한데 생각보다 복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근속 매달. 근속 매달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뭐 10년 이상이면 뭐 세돈, 20년 이상이면 다섯 돈.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요즘에도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기준대로 뭐 아니면 그 가족 해외여행
뭐 10년 이상 근속자, 10년 이상 근속시. 이게 회사마다 다르죠. 아, 이게 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도 있어요, 이게. 뭐 근속 아니면 뭐 계열사 콘도 이용권, 뭐 직원 DC, 직원 할인 적용해서 한 50%까지. 뭐 콘도, 뭐 스키장, 리조트. 그리고 아까 복지 포인트라고 했죠. 중견기 상대로 복지 포인트 있습니다. 계열사 복지 포인트. 삼성 같으면 삼성 웨스토리 복지 포인트. 현대 같으면 현대 웨스트 포인트. GS면 GS 홈, GS 계열사면 GS 복지 포인트. LG면 LG 복지 포인트. 네. 이게 모르겠지만 또 한 연 기준으로. 그리고 의료비 지원. 자, 의료비 지원은 뭐냐 하면 뭐 10만원 이상 병원비 발생 시 회사에서 전액 부담. 이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뻥입니까? 진짜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이거 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직원 주택담보 직원 대출. 중견기 이상만 되면 없는 데도 있지만 있는 데가 더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있는 데가 더 많을 거야. 요 한 근속 매단 있는 데가 없는 데 있지만 요 4개 정도는 있어요. 한 여기 6개 4개 있지만 요 중에 4개 이상은 중견기 이상 되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바로 이 핵심이 이거죠. 그리고 어, 뭐 외국의 대학 유학비 지원. 이거는 뭐 하는 사람만 주고 안 하는 사람 안 주고. 그리고 뭐 자격증 취득 시 포상금 제도. 이건 뭐냐 하면 뭐 왜 그런 거 있어요. 뭐냐 하면 생산직도 진급하려면 또 중견 이상 되면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 기사나 보면 반장이 그냥 뭐 짬밥에서 올라가는 것 같지. 반장도 달려면 자격증 많이 봅니다. 기능장 이런 거 막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따면 이제 주는 거죠, 돈. 진급도 빨리 시켜주고. 선인 자격증 주고 기사나. 얘기하다 보니까 많아지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조사회 지원. 아마 이거는 공무원도 있을 텐데, 근데 공무원도 아마 경조사회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 스케일이. 그러니까 기사 이상의 자격증 치듯이. 진급도 유리하고. 근데 이 스케일이 공무원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돈 꽤나 많이 줍니다. 꽤나 많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경조사비가 안 들어요. 안 듭니다. 돈 나갈 일이 없어요. 노조에서 와가지고 노조에서도 돈 얼마 주고 회사 대표이사가 또 따로 얹어주고 하기 때문에 좀 큰 회사들은.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후에서 노조에서 관리하니까 노조에서 얼마 주고 그리고 대표이사나 좀 이제 높은 시들 와가지고 얼마 이제 또 넣어주고 하면 웬만큼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따로 뭐 돈 내야 되고 하는 게 별로 없죠. 기름값 지원도 있고. 그리고 기숙사 사택 지원. 네, 요것도 있죠. 기숙사하고 사택이 좀 가는데, 물론 사택도 기숙사에 포함되는데, 기숙사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거냐면 뭐냐면 원룸 같은 거, 원룸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도 기숙사긴 한데 보통 사택이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되고 기숙사는 원룸. 이 사택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제가 하는 회사 얘기하면 사택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만약에 뭐 집을 못 구하잖아. 그러면 회사 측에서 아파트 있죠, 아파트. 평수 작은 아파트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월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관리비 한 15만 원 내고 거기 살게 해주는 거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한 15만 원 내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도록.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거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좀 괜찮은 데 갔으면 회사에 노조 얘기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좀 집 낳는 거 없습니까? 해가지고 들어가 사는 거야. 그래서 4, 5년 살다가 그리고 집이 한 15평만 되더라도 뭐 식구 하나 하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자, 뭡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죠. 대학교 학자금 지원. 이건 회사마다 틀립니다. 회사마다 틀려가지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다른 것도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사내대출료, 지고 그리고 저금리로 네, 저금리로 해가지고 요건 뭐냐 하면 뭐 2인 전액 지원도 있고 아니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지원. 아니면 1년에 한 600 한도 내에서 600만 원 한도 내 지원. 뭐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보통은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대기업은 아마 이렇게 되고 현차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동글베이 쳐놨는 거. 자, 요렇게. 요거 말고도 찾아보면 있을 거야. 요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여기서 지금 몇 개, 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1개 중에 한 7개 이상은 될 거예요. 7개 이상. 중견기 이상 되면 한 7개 이상은 됩니다. 일단 요거, 요 세 가지 무조건 된다고 봐야 되고, 요것도 된다고 봐야 되고, 요것도 있을 테고, 요것도 있고, 왜냐하면 요건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이 있고, 요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삼성은 여기 웬만한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삼성은. 삼성현대는 여기 한 11개 중에 한두 개 빼고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에 오래 다녀야 돼요. 잠깐 다녀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이 학자금 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20년에 15년에서 20년 다녀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정도 다닐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결혼하고 나서 취업하는 게 그러니까 일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4, 5년 다니다가 결혼하고 애가 대학교 다닐 때 되면 20년이잖아. 24, 5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회사 내 간식 같은 거. 간식 지원. 이거 뭐냐 하면 생산직 일할 때 보면 냉장고나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어요. 음료수나 뭐 이온 음료? 아니면 뭐 과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뭐 양껏 뭐 그냥 먹어도 상관없는 거. 내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그냥 구비해 놓는 거예요. 상비약처럼. 이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여기 한 반절 이상은 다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중견격 이상급 되는 이상급 되는 회사는 웬만해선 잘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여러분 아무리 제조업 힘들다 하더라도 버티는 데는 버팁니다. 특히 덩어리 큰 데는 웬만큼 버텨요. 버팁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금력 있습니다. 연시 보통 연역이 50년 이상 넘어갑니다. 중견기업이 뭐 한 10년하고 중견기업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셀트리온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셀트리온이 진짜 국내에서 좀 나올 수 없는 케이스야. 단기간에 치고 올라온 회사들. 근데 대부분 회사들은 한 60년, 70년 연역을 가지고 있어. 대표이사가 한 3대 정도 되는.
100년 넘는 회사도 있고. 물론 망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망하는 회사. 근데 아예 안 망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두산이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어려운 쪽 중에 하나가 OCI 들어봤습니까? 저 군사는 유명한데 OCI라고 있습니다. OCI가 뭐냐면 약자예요. 어, OCI가 이제 OCI가 오리엔탈 케미컬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동양 제철화학의 줄임말인데 줄여가지고 OCI라 부르는데 OCI가 유명해요. 근데 거기가 태양광 사업 잘못해가지고 말아먹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여기 말고 뭐 두산 유명하잖아. 근데 그거는 솔직히 주식에서 많이 들어와. 주식 하시는 분도 OCI 알 거예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두산도 지금 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물론 그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도 뭐 전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힘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 다른 애들은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완성차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돌아가요. 삼성자동차, 삼성 르노자동차 힘들다 해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의 회사들은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버틸 거야 아마.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 대부분이 IMF 이거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를 넘긴 회사예요. 어? 지금까지 남은 회사들이 회사 전부 그 IMF 있죠. 그 암흑기를 버틴 회사입니다. 오히려 IMF 때를 발판 삼아가지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된 회사도 있고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된 회사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회사들은 알 거예요. 지금 위기라고 하면 긴축지정 들어갈 거야. 대부분 회사는 지금 긴축지정 들어갔어요. 사람 안 뽑잖아. 맞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쓰잖아요. 다 나름의 자기들의 각자 시스템이 있고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이걸 위기를 타파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또 버틴 사람은 버티. 물론 회사 어려우면 희망퇴직도 받고 하지만 또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간단 말이야.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 희망퇴직 받는다고 해서. 또 버티는 사람 버텨요, 여러분. 그 생산직은 어지간하면 희망퇴직 잘 안 들어와요. 생산직은. 희망퇴직 잘 안 들어옵니다. 희망직 보통 사무직부터 들어와요. 사무직 때부터 들어온다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내가 요거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다음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중견기업 이상급 되는 회사. 여기 핵심적인 거. 노조가 있다는 거예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생산직을 자를 수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노조가 있는데. 용역을 왜 쉽게 자릅니까? 노조가 없잖아요. 중소기업 왜 사람 쉽게 자릅니까? 노조가 없잖아. 만약에 뭐 직원이 억울한 일 당했는데 사람 보낸다 하면 노조에서 야, 나 내일부터 나오지 마. 공장 세워. 올스톱이야 해버리면 일주일만 세워봐. 그럼 손해가 얼만데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노조를 겁내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게 발전되는 것도 있죠. 저 완성차 같은 경우에. 적어도 노조가 근데 노조를 단위 회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노조를 막 무시 못하는 게 내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는 거예요. 노조가 있으면 회사에서 뭐 마음대로 사람 막 자르고 함부로 대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커버 쳐주기 때문에. 뭐 요즘에 노조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지만 막상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노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물론 저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노조를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노조 말고는 저는 노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직이 이 정도로 발전한 거예요. 음?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직의 입지가 지금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노조를 가지고 욕하고 비판할 사람 분명히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현차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한 IMF 이전에는 사람 많이 죽고 퇴사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IMF 이전에 대기업도 보잘것 없었어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 13시간씩이나 15시간씩이라고 무제한으로 일했거든. 옛날에 노동법이나 노동 어떤 뭐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부르는 게 막 한 달 내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기업인데. 저 구미 있잖아요, 여러분. 구미 저게 옥계동 삼성전자 같은데 가잖아요. 대구에 있던 사람도 엄청 많이 갔거든. 그거 가면 빨간 날도 일하고 명절에도 일해. 쉬는 날 엄약하니까 쉬는 날 없대요. 그냥 무조건 나오래요. 그런 말도 안 적요. 중소기업도 이렇게는 안 돌릴 거라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노조가 없으니까. 그렇게 일하다가 사람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썼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거든. 왜냐, 억울한 애 당해도 누가 우리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뭉칠 사람도 없고, 그냥 개인의 책임을 넘기고, 회사에서 압박 가하면 뭐라 말 못하고. 물론 지금 노조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진 건 사실이야. 노조에 대해서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모든 노조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물론 노조 나쁜 회사도 있는데 노조가 있어야 이 현장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장직군, 생산직군의 어떤 연봉이나 복지, 이런 혜택들이 나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생산직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노조가 없어서 봐. 그러면 일하다가 뭐 저 관리자들한테 마음에 안 보이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잘리는 거야. 다쳐도 잘리는 거예요. 노조인 회사는 또 특징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다쳐도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연차, 월차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재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산재 받는 게 예민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다쳐고 몇 달 쉬어도 다시 복직이 가능한 거야. 공무상 다쳐서 병원 신세를 줘도 복직이 가능하게 노조에서 다 커버 쳐줘요. 얼마 전에 제 방송에서 예전에 고민사연 한분 남기신 분 있는데, 그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 6개월 동안 신세를 지는데, 그분 대기업 있을 거야. 그분 대기업 생산직이었는데 노조가 와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 니네는 걱정하지 말고 어? 몸 몸 완쾌 안 됐는데 어떻게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쉴 거 다 쉬고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확실하게 컨디션 100% 만들고 나서 그때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간대. 그 뒤는 걱정하지 말고 회사하고 사측하고 얘기 다 해놨으니까 당신은 그냥 여기 병원에서 어? 주는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만 있다가 몸 건강히 요양 잘 시키고 갔다 어? 그렇게만 계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좋은 게 돈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연장 수당이나 뭐 야간 수당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안 하니까. 근데 기본급이나 떡값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신세를 줘도 뭐 기본급, 상여금, 떡값, 그리다 위로금 다 나온다는 거죠. 만약 중소기업은 만약에 다치면 이거 주겠냐 봐요. 중소기업은 안 줍니다. 제가 다쳐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상이라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공무상해야 돼. 일하다 다쳐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다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밖에서 다쳤는데 회사에서 이거 해달라,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하러 다치는 거. 근무 시간 중에. 물론 회사에서 출퇴근하다가 다치는 거는 인정해 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차이 큽니다.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급여 차이도 벌어지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부인 못할 거야 아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은 하루만 공백 이비해도 다른 사람 채운다거나 막 그래요. 왜냐하면 하더라도 공장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병원 있다가 다시 오면 뭐 자리 없고 뭐 병원 왔는데 이거 뭐야 입원비하고 청구했는데 막 돈 안 돌려주고 막 일단 당신이 가진 돈을 충당 이렇게 내 돈으로 했는데 이걸 회사 측에 이걸 제시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막 이렇게 나온다거나 병원비 가지고 많이 싸워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가 일하다 다쳤는데 왜 이거 제대로 보상 안 해줍니까? 내가 다치라고 했나? 막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멱살 많이 잡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노조가 있는 회사는 어 그리고 중요한 게 정년 보장이 되는 회사도 많다는 거예요. 정년 보장. 여러분 요즘 사회에 정년 보장 중요하잖아. 종신고용 중요하잖아요. 현대 사회에 종신고용 인정하는 게 뭡니까? 공기업 공무원이잖아. 물론 여기에 대해서 보면 말이 많은데 노조가 있어도 정년 보장이 안 되는 회사도 있긴 해요. 근데 정년에 가깝게 일할 수 있어. 정년에 가깝게. 정년에 가깝게 일한다는 건 60세라고 하면 한 적어도 55, 57까지 일할 수 있는 거야. 정년 거의 다 채워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좀 괜찮은 데는 내가 회사에 별탈보, 회사에 누가 되는 어떤 행동을 안 하면 60세까지.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메리트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꼭 가야 된다기보다는 가면 괜찮은 곳이라는 거예요. 가면. 근데 대신에 여기 중요한 거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이든 일단 내가 그거 가가지고 적응해야죠. 빡신 곳도 많기 때문에 대기업, 중견기업이라 해서 다 편한 게 아니라 힘든 건 힘들어요. 힘든 건 힘들어. 참아내야 되고 버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기업 들어가도 퇴사하는 사람 퇴사합니다. 왜냐? 교대 근무가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 교대 근무가. 교대 근무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뭐 터스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웬만한 사람도 좀 알고 있어요. 취업에 대한 정보가 요즘에는 다 드러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렇죠. 해고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고는 없습니다. 해고는 없어요. 사고 치지 않은 이상 해고는 없습니다. 이 성실히 다니는데 해고는 없습니다. 보통 해고는 그런 거지 뭐냐 회사에서 막 정당하게 막 파업하고 막 폭력 시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해고 당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성실히 일했다. 회사 시키는 대로 했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해고 당한다. 그런 건 없어요. 노조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아까 질문하신 분 뭐 만족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자, 이래서 사람들이 중견기업, 대기업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경쟁력이 높은 거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며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